자, 수능 체제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도 과거에는 애들이 똑같이 봤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독서와 문학은 기본적으로 공통이고 75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해서 25점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수학 원 여기서 이제 수학 원, 투가 75점 그리고 확통, 미적분 그리고 기하 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데 확통이 가장 범위가 좁고 쉽고요. 미적분이 가장 어렵고 범위가 넓어요. 그럼 애들이 가장 쉬운 확통을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학들이 다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은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을 보고서 선택을 해가지고 꼭 봤죠. 근데 올해부터는 문이과 관계없이 사회,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내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사회문하고 생활윤리를 해서 갈 수도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에서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근데 뭐 제2외국어를 평가하는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요 밑에 게 중요합니다. 요 마지막 것이 미묘하지만 의미가 커요. 뭐냐면 EBS 연계율이라고 해서 자, 그 작년까지는 70% 연계의 직접 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50% 연계의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국어 영어는 더 그런데요.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 두 개가 반영이 되는 교재인데 그 교재에서 지문이라든가 작품이 70%가 연계되어서 출제가 됐어요. 수능에. 국어 영어는 정말로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직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지문을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과에 영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거든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문을 내고서 빈칸을 여기다 뒀다가 빈칸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문을 똑같이 가져갔죠. 근데 이제는 간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지구온난화의 지문이 수능 특강에 있었는데 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지구온난화 지문을 또 내요. 근데 지구온난화 지문인데 주제는 같은데 내용이 다른 지문이에요. 내용이 다르면 주제가 같아도 다른 지문이죠. 이게 간접 연계입니다. 그리고 연계율도 50%로 줄인대요. 그러면 공부의 범위가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수능의 난이도가 특히 국어 영어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수능의 난이도는 상승하는데 수능으로 뽑는 정시의 비중은 늘었다.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는 것이 과연 재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특히 이제 국어와 영어의 실력들을 좀 끌어올리는, 수학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떤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시간으로 좀 삼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대학들이 애들 쉽게 올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과는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난 좀 수학에 자신이 있어. 나는 미적분을 하고 가겠어. 미적분을 해도 돼요. 문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가는데 나는 과학이 너무 좋아. 나 물리를 볼 거야. 물리를 봐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과는. 그런데 이과는 보시면 자 여기서 이과 보실까요? 요 대학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으신 대학이죠. 이 대학들은 이과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지원 자체가 안 돼요. 어려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 그리고 아까 사회과학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대학 보내고 싶으신 대학 전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대도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과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를 선택하면 안 돼요. 과학을 봐야 됩니다. 사회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다. 그러면 이 대학을 만점을 받아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대학들 아마 조선대는 과학을
보지 않고 사회를 봐도 되는데, 다만 과학본애들에게 10%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과를 갈 거면 과학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학년도에 정원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보시면 벌써 올해 22학년도죠. 22학년도에 정시 인원이,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서울의 이 주요 대학들 15개 대학 거의 대부분 40%가 넘었어요. 벌써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늘어납니다. 근데 정시가 늘어나는데, 일단 보시면 2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내신 반영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데요. 지역 균형 전형이란 뭐냐면 수시에 있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추천받지 못하면 지원을 못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시 지역 균형 전형도 학교당 2명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영고등학교 2명, 여수고등학교 2명, 여수여고 2명, 여천고등학교 2명, 화양고등학교 2명, 이렇게 추천 못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요, 일단 지방의 일반고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 같은데, 서울의 대원외고, 뭐 상산고 이런 데는 정시 수능으로요, 서울대를 한 30명 이상 갑니다. 30명 이상 가는데, 일단 지역균형 전형은 상산고라고 해봤자 2명밖에 추천이 안 되는 거예요. 2명밖에 지원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방 일반고를 좀 배려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재수생보다는 재학생들에게 이 몫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서울대가 지방의 일반고 재학생들을 좀 배려한 것이다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내신, 교과평가라고 해서 내신을 반영하는데,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40%, 그리고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20%를 반영하는데, 요게 그 교과평가가 정성평가입니다. 어머님들,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량평가는요, 수치로 반영한다는 거죠. 자,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점. 이렇게 하는 게 정량평가인데, 이 정성평가라는 것은 질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량평가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정량평가, 수치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서울대에서 밝힌 바로는 과목 다 2등급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건 만점을 줄 텐데,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교과목 이수 현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전자공학과를 오는데 물리 1, 2를 얘가 안 했다. 마이너스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하는데 경제 과목을 안 하고 경제 수학을 안 했어. 이것도 마이너스 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특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뭐냐면 꼭 등급이 2등급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교과목 선생님들이 물리 1, 물리 2는 전자공학과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물리 1, 물리 2 선생님들이 얘는 수업 시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어느 분야에 관심이, 이렇게 써주시면은 더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서울대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애들 학생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전남대나 서울에 있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다른 대학들이 쫓아올 것인가? 이건 미지수예요. 올해 4월 달에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하니까 그때 나올 겁니다. 그때 보면 알 텐데, 일단 서울대발 이제 정시 내신 반영, 이것이 과연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가, 나비 효과처럼 커다란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이제 3월 말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와서 제가 한번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대입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라고 보시면은, 일단 주요 대학은 서울의 주요 대학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인데, 잘 보시면 21학년도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 약 3.6% 늘어났죠. 그리고 정시가 대략 8%가 늘어났습니다. 어디가 줄었을까요? 종합 전형이 8% 줄고, 그리고 논술 전형이 줄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
정시 전형이 늘어났다. 그런데 사실 올해부터의 입시에서 태풍의 눈은 또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대가 이제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약대를 가려면 방법이 뭐였냐면 약대를 뽑지 않았습니다. 신입생을.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 화학공학, 화학과를 가서 2년을 마치고 이제 편입시험을 보는 거예요. 피트라고 해서 생물, 화학 이런 어려운 시험을 보고 편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서울대학대, 중앙대학대 이렇게 편입을 해서 갔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약대를 신입생으로 선발합니다. 이것이 지금 몇 명이나 되냐면 무려 합해서 지금 1657명이에요. 1657명이 저 약대는 제가 보기에 서울대 약대, 연세대 고려대학대, 중앙대학대, 성균관대학대, 이화여대학대, 경희대학대 정도까지는 서울대 공대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의대보다는 높을 것이다. 치대와 한의대 사이에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전남대학대, 조선대학대, 그리고 서울에 본다면 숙명여대학대, 덕성여대, 동덕여대학대 이런 약대들은 연대, 공대, 고대, 공대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상위권의 판도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재수생도 급격히 늘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약대 선발 인원이죠. 저기에서 이제 아까 1657명이라는데 1578명은 뭐냐면 숙명여대가 어떻게 뽑을지가 지금 발표가 안 돼 있어요. 숙명여대가 지금 제외된 숫자라서 수치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80명 넘게 뽑거든요. 자, 수시로 약 900명, 정시로 한 600명을 뽑게 되는데 이것이 올해 태풍의 눈이다. 입시 태풍의 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포인트가 뭐냐면 대학 입시는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여기 보시면 서연고, 서성한 요 6개 대학만 보더라도 일반고의 비율이 전체 50%밖에 하고 안 되고 특목 자사고 애들을 많이 뽑아요. 밑에 대학으로 가면 일반고 비율이 늘어나는데 특목 자사고 애들을 상위권 대학들을 선호한다는 거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정시가 늘었잖아요. 정시가 느니까 작년에 이런 놈이 있더라고요. 한 애가 선생님 저는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1학기 중간고사 망쳤어요. 1학년 놈이 망쳐가지고 저는 수시가 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갈 때는 정시가 늘었다고 하니까 저는 정시에 올인하겠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쳐주려고 그랬는데 체벌은 금지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한마디 해줬죠. 어머님도 다 아시지만 내신 못하는 애들은 성실성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 성실성 떨어지는 애들이 2년 후에 있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다 수능 보는 과목이에요. 내신하고 수능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준비하기 위해서도 내신 공부를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래 너가 그 정시 수능 보고 가겠다고 한번 보자. 이거 보시죠. 졸업 유형별 합격 분포인데 졸업생과 재학생이 대략 25대 75, 1대 3입니다. 25% 정도가 졸업생인데 정시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졸업생, 재수생들이에요. 정시는 수능은요. 한 번 더 1년 더 공부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재학생들이 불리합니다. 확실히. 재학생들은 일단 교과 성적 잘 받고 수능 최저 맞춰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아직까지는 답이라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교 추천 전형이 올해부터 확대되는데 다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대 빼고는 다 교과 전형인데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추천 안 받으면 지원이 안 되는데 대략 보시면 인원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과, 이과 각 25등에서 30등 안에 들어야지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전남대도 추천 전형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신을 좀 잘 받아야지 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더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위주의 전형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일반고의 교과를 다 믿질 않아요. 너네 교과 좋아도 안 돼. 이 정도를 맞춰줘.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는 맞춰야지 그래도 우리 학교 자격을 주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내신을 잘 받는 것 기본이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 가려면 국영수 여기서 3개 정도는 2등급을 받아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좀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내신입니다.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은요. 합격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단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가려면은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문과는. 이과는 조금 넘어가도 돼요. 이과는 한 0.3에서 0.5가 더 커트라인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수학과학 공부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좀 다르겠지만요. 자, 내신, 이제 우리 특히 고1 학부모가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꼭 아셔야 될 게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상대평가 9등급 체계입니다. 4%까지가 1등급이고 누적으로 11%까지가 2등급이고 23%까지가 3등급이고 40%까지가 4등급이고 그 밑에는 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리는데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다 고등학교는 배정을 받으셨을 텐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 받기는 유리해요. 400명이면 1등급이 16명, 100명이면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출산의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수험생 인구가 감소하니까 수능도 그렇고 이거 학생부 전형에서도 커트라인들이 떨어져요. 지금 연대를 보시면 면접형이 지금 대부분의 그 학과에서 커트라인 자체가 조금씩 떨어진다. 왜냐하면 내신 받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수능 커트라인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결국 내신을 잘 받아두면 아주 유리한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1학년 애들이 대학 갈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 22학년도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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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 만점이긴 한데 그렇게 400점 만점이지만 100, 100, 100, 100, 25, 25, 25, 25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대학은 교대가 이제 있죠. 25, 25, 25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가중치를 다르게 둬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문과는요.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능에서 국어,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영어는 2등급 맞추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라든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유리한 입시제재 변화는 영어 절대평가예요. 영어 절대평가란 일정한 점수 이상만 받으면 등급을 주는 건데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이거든요. 영어를 중학교 때 5등급 받아도 정말 50점대 받던 애들도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이겨서 따라먹고 올라가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점수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를 채우기에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수능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도 2등급만 받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전남대도 그렇고. 2등급 받기가 가장 쉬운 과목이 영어입니다. 영어 공부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애들 집중을 해둬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때 2등급의 실력들을 키워놔야 돼요. 대치동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뭐냐면 영어 절대평가거든요. 왜냐하면 대치동 애들, 강남 애들은요,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실제로. 시간과 돈,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에 비례하는 과목이잖아요. 애들 정말 영어를 잘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강점이 사라지냐. 역으로 지방 애들에게 기회가 열렸다. 영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 이렇게 문과는 국어 수학인데 이과는 좀 달라요. 이과는 보시면 거의 모든 대학, 서울대를 제외하고 서울대하고 서강대를 제외하고는 수학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과탐이에요. 수능에서. 그래서 우리 이과 애들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수능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시면 성균관대, 중앙대, 문과, 이과의 비중이 문과, 수학, 과학의 비중이 아주 높죠. 이 부분들을 꼭 그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과는 수학, 과학,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부 전형에서 내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학과학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향, 이번 그 이과를 갈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튼튼한 선행, 그리고 통합과학과, 예를 들어서 그 약대라든가 의대 쪽 갈 애들은 화학생명을 좀 튼튼하게 원까지는 한번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대학들이 국어보다 과학의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이과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사상 누각이다. 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의 신 TV라고. 그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일단 여기 우리 여수 가스펠 학원의 강상권 원장님이 서울에서 논술 강사도 하시고 잘 나가던 강사세요. 근데 이제 여수가 고향이라서 내려와서 지금 그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단 입시에도 그 매우 해박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은데, 이제 같이 이제 어저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게 딱 이거다. 서로 얘기가 되는 건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일단 성실합니다. 성실해요. 일단 일찍 오고 하라는 거 다 꼬박꼬박 하죠. 이거는 계획을 좀 세워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장 골치 아픈 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게임 때문에 미치시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여자애들은 맛이 가죠. 스마트폰, 집중력을 해치는 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들하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사용하는 규칙들을 좀 정하셔서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끄거나 멀리하고서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수시로 우리 이제 여수 지역 애들이 서연고라든가 서성한, 중경시 이런 좋은 대학들을 가는 방법은 사실 학생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기 강상원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요. 수능 보고서 서연고, 서성한, 그리고 의대에도 마찬가지인데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학생부 전형으로 서연고, 서성한을 가는 애들의 공통점 뭐냐면, 당연히 내신이 좋죠. 내신은 어떤 애들이 좋은가? 복습을 철저히 하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선생님들이 수업한 데서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 그 복습을, 당일 복습을 하는 아이들로 그런 습관들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학습 습관, 방법들을 키워주는, 나름대로 정립하는 시간들로 이번 겨울방학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어제 내려와서 여수의 그 바다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바다를 보면서 좀 더 그 넓은 꿈, 드넓은 꿈을 꾸고 그것들을 말하자면 현실화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신을 잘 봐야 됩니다. 성실하게 집중력 있는 습관들을 한번 갖게 우리 어머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